먼저 오늘 교동문에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계획했던 또 제가 원했던 저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제게 주셨습니다. 한 4년 전에 우리 홍순명 목사님 정년 퇴임하실 때 그 천주교 순교자까지 나온 집안에서 자라셨는데, 그리고 그 신부님을 도와서 일하는 그 어렸을 때 복사라고 그러죠. 신부님 도와서 성당에서 일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셨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참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은퇴할 때 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이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은퇴 설교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의 한복판 힐튼 호텔 남대문 바로 옆에 있죠. 그게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호텔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그 앞길에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옆에 보이는 그 남산으로 올라가는 여기를 도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도동에서 태어났어요. 카카오 지도에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바로 요 집이 제가 태어났던 그 터에 지금 이 집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 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데 그때 아부하는 장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생존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인데 그 아부하는 사람들이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 놀이터였습니다. 여기가 동상 앞에서 놀았습니다. 근데 4.19가 나고 철거해 버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마 이때가 한국 전쟁 도중이었던 것 같아요. 50년에 부모님이 다 두 분 다 키가 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키가 컸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제일 커요. 그래서 맨 뒤에 섰어요. 그때부터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맨 뒤에서 공부했습니다. 제 소원은 좀 앞에 앉는 거였어요. 저희 아버님은 남대문 시장에서 쌀 도매상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도 끼니를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참 결식 아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도시락 못 사오고 아침도 못 먹고 오는 아이들, 또 우리 동네에 그야말로 깡통을 들고 다니는 거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찬밥덩이 이렇게 늘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 돌사진입니다. 저는 1957년 8월 14일 생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통반장, 반상회 하는 그 통반장 반장이셨어요. 그래서 제 난 날짜 양력으로 호적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1년씩 이렇게 늦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 반드시 그 취약 통지서가 있어야만 됩니다. 서울에서는. 그래서 제 날짜에 이 호적이 돼 있지 않으면은 학교도 제 날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취약 통지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양력으로 제 날짜에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은퇴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용산에서 6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5.16이 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용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다닌 초등학교가 용산초등학교입니다. 근데 삼각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용산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대통령실 있죠? 국방부. 그 건물이 바로 보였어요. 그 옆에는 육군본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룡대로 옮겼지만은 그 당시에 그래서 제 주변에 굉장히 군인들이 많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군인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사가 동네에서 골목에 놀고 있는 저에게 이 옷을 입히고 기념으로 찍어준 건데, 물론 코 묻은 돈 얼마 냈죠. 그리고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1965년에 강제구 소령의 순국이죠. 순국이 있었어요. 이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 지금도 육군사관학교 가면 가장 그 한복판에 서 있는데, 맹호부대가 그때 월남에 이제 처음 파병될 때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홍천에서 훈련을 하는데 수류탄 던지기를 어떤 쫄병이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놓쳤어요. 뒤로 날아왔습니다. 중대원 한 200명이 몰살하게 생겼어요. 그때 이 중대장이었던 강제구 대위였어요. 자기 철모를 벗어가지고 그 수류탄을 가슴에 품고 혼자 폭사했죠. 그 시신이 2,000조각이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대원들은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이분을 추모했어요, 그때. 그리고 영화가 나왔죠. 이 영화를 제가 2번이나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육사 생도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군인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육사를 가야 되겠다. 그게 처음 제 인생 목표였습니다. 저희 집의 신앙은 조상을 섬기는 거죠. 우선은 제사를 1년에 한 5번 드렸던 것 같아요. 장손 집안이었기 때문에 차례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보름달이 뜨면은 가끔 뭐 1년에 한 번 정도 저를 불러냈어요. 나와라, 나와라. 그래서 같이 이제 장독대나 아니면은 그 옥상 위에 올라가서 어머니가 저를 옆에 놓고 보름달에게 비는 겁니다. 절 보고도 빌어, 빨리 빌어.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보름달을 향해서. 제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 달님은 저희가 기도하는 걸 못 들었겠죠.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관악산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이분은 초파일, 4월 초파일 한 며칠 전에 꼭 우리 집에 찾아오십니다. 근데 관악산에 암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악산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뭐 지금으로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전도 부인이죠. 근데 집집 찾아다니는 분인데, 저희 집에 초파일 며칠 전에 오시면은 저희 할머니하고 며칠 동안 이제 동무하시면서 같이 주무시고 할머니 방에서, 그리고 이제 가실 때면은 저희 어머니가 봉투를 마련해서 드리죠.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초파일 연등에 제 이름을 거기다 걸어 놓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 때입니다. 이래봬도 전교 3등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에게 지금 상을 타는 장면이고, 저희 부모님이 오셨어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이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기분이 좋으셔서 동네에 술 친구 아저씨들을 다 불러가지고 큰 파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인생에 또 큰 영향을 미친 분인데, 이분의 형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중학교 때. 형님은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학교 선생님들이 과외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방과 후에 학생들을 데리고 과외를 하는데, 이분은 동생이셨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근데 형님은 이제 수학을 가르치시고 동생이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분은 인천에서 수재였다고 그래요. 인천의 천재였어요. 그래서 재물포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현재 이분이 아직도 변호사를 하시는데, 인천에서 인천 변호사 협회 회장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법시험에 한 번에 붙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는, 전 국민이 아는 어떤 분은 구수 해가지고 구수 끝에 붙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분은 재수할 때요, 그때. 서울법대를 나오시고 이제 재수를,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분한테 영어를 제대로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의 그 얼마나 박학다식한지 이분에게 많은 영향을, 많은 지식을 배웠어요. 인문학에 대해서는 이분한테 배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이분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73년에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보는데, 중학교 시험은 제가 5학년 때 없어졌어요. 무시험이 돼서 그때 뺑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은 마지막이었어요, 저희 학년이.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은 제 1년 전에 선배부터 없어졌고, 고등학교 시험은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는 고등학교 시험도 무시험이 됐어요. 근데 전국에서 가장 최고 명문은 경기고등학교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고등학교를 꼭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KS 마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제품, 코리아 스탠다드, 그걸 줄여서 KS 그랬죠. 그런데 사람도 KS 마크가 있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나오면은 KS다. 지금 스카이 하듯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희 집안에 또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동업하시던 분이 실향민입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제가 어려서부터 듣기를,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 교육을 무섭게 하시는지, 이남 이녀인데 공부를 안 하거나 반에서 1등을 해오지 않으면 변소에 가둔답니다. 그 당시는 이 수세식이 아니죠. 옛날 재래식, 퍼세식이라고 그러죠. 거기 들어가면 우선 냄새가 나죠. 그 다음에 밤에 굉장히 무서워요. 변소에 뭐가 나타난다.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아이들을 거기 가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남 이녀는 다 KS예요. 경기고등학교, 경기여고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꼭 경기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시험을 봤어요. 우리 1년 선배, 중학교 1년 선배 중에 10명이 경기고등학교 붙었어요. 근데 제가 3등이니까 잘하면 되겠지. 근데 면접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면접 선생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질문이 이거였어요.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 그때는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뭐 칸막이에서 면접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애들은 뒤에 다 앉아있고 한 명씩 선생님에게, 면접관에게 나가서 대답을 하는데,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 물어보길래 저는 그 과외 선생님 영향으로 법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제 다음쯤에 어떤 학생이 똑같은 질문이죠.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대답하기를 훌륭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면접관이 깜짝 놀라더니 최고의 명답이다. 그 학생은 붙고 저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2차로 제가 들어간 것이 이제 휘문고등학교입니다. 현재 그 창덕궁 옆에 현대 사옥이 있죠? 본사. 거기가 바로 우리 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학교는 대치동으로 이사 가고, 여기는 종로에 있는 그 창덕궁 옆에 휘문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 별명이 굉장히 많죠. 뭐 선배들부터 쭉 내려오는 별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영어 선생님의 별명은 깡패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선생님은 안 때려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회초리도 가지고 다니고, 그때는 체벌을 많이 할 때니까. 근데 이 선생님은 절대로 안 때려요. 그 대신에 이 선생님한테 걸리면은 10원입니다. 10원. 10원씩 내야 돼요. 10원씩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깡패였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오시더니 칠판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말씀 없이 이걸 썼어요. Astonishment kept me from speaking. 딱 써놓고는 한 명씩 이제 해석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맨 뒤에 앉아있는 그 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10원, 10원, 10원 못 맞추니까 쭉 왔어요. 근데 제 차례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해석이 돼요, 제가.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맨 뒤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동안 앞에 아이들한테 받았던 10원들 모은 거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다 줬어요. 그날 한 100원 받았어요, 제가. 그때 버스비가 1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에요. 버스비가 10원인데 제가 장학 퀴즈에도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으로는 최초로 나갔어요. 그 해에 생겼어요, 장학 퀴즈가. 그리고 그 차인태 아나운서가 그때 가장 유명한 장학 퀴즈를 진행했었죠. 근데 우리 휘문고등학교 선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문제를 맞췄어요. 다산 정약용을 맞췄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테라마이신이었어요. 테라마이신인데 그때 왜 그랬는지 제 머리에 갑자기 오레오마이신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배를 눌렀어요. 오레오마이신 대답하니까 청중들은 이미 박수를 막 치고 있는데 이 차인태 아나운서가 흠칫하더라고요. 잠깐 대답을 못해요. 제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장원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고2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수학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문과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 이과 공부는 전혀 따라가질 못하겠어요. 더군다나 수학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 수학인데 2학년부터는 미분, 적분 막 이런 거 나오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학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성적이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인생무상 삶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갑자기 목이 막히는 거예요. 밥을 못 먹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성공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사춘기죠. 그래서 몇 달을 진짜 밥도 잘 못 먹고 우울에 빠져, 우울증이죠, 지금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살던 친구가, 저랑 나이가 같은 아이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쟤 따라서 한번 교회 가봐라. 우리 집 바로 옆이 대방 장로교회였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학생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학생회, 교회 학생회에서는 여학생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남녀 칠소의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4학년 때부터는 남녀가 완전히 분리되죠. 중고등학교는 남자, 여자 완전히 다른 학교죠. 동학, 뭐 같이 다니는 학교를 뭐라고 그러죠? 남녀 공학. 그건 없었어요, 우리 일반 학교에서는. 근데
여학생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당이 아니라 연애당이다,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일요일 날 학생회 갔는데 한 여학생이 한 30명 있는 겁니다. 남학생들은 몇 명 안 되고. 근데 처음 왔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이제 자기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천성적으로 굉장히 내성적이고 지금도 자기 소개 뭐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긴장돼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내가 자기 소개를 했는지, 이름이나 제대로 말했는지 너무 이제 긴장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그래서 딱 한 번 가보고. 근데 그 친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구약은 뭐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신약은 마태복음을 보면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로 시작하잖아요. 아, 성경은 족보책이구나.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에는 조금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나와요. 특별히 7장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도다. 지금도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구나. 결국은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수학 1의 정석, 저 책만 보면 지금도 머리가 지끈거려요. 영어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한 5시간 공부해도 재밌어요. 근데 수학책을 펴면은 졸리기 시작합니다. 이 수학 1의 정석, 그 다음에 더 어려운 해법 수학, 이런 책도 나왔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수학 잘하는 아이들은 일본 원서를 가져다 풀더라고요.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근데 대학을 잘 가려면은 영어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죠. 영어 점수로 수학 점수를 커버한다? 불가능합니다. 영어, 수학을 다 잘해야 돼요. 국영수 다 잘해야 돼요. 저희 누나가 한 번은 이태원 쪽을 지나가다가 점치는 집이 있어서, 이때 제가 대학 시험을 볼 때쯤입니다. 들어갔을 때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점을 쳐주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동쪽에 있는 대학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입니까? 아니면 남쪽입니까? 저희 누나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갈 대학이 없다 이러더래요. 그런데 한마디를 더 했어요, 점장이가. 근데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할 것이다. 이상하게 맞췄죠. 네, 그래서 제가 재수하고도 이제 대학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2월이 됐는데, 2월달 말이 됐는데, 이제 뭐 전문대학 뭐 이런 데도 그때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제 단짝이었던 베스트 프렌드죠, 김수홍. 지금 이 친구는 이제 교총에서 사무관으로 일하다가 이제 은퇴했습니다. 근데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자기한테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저는 모르는 친구예요. 둘 다 휘문 나왔지만은. 근데 자기의 또 다른 친구가 저 태릉 너머에 학교가 있는데 지금도 뽑는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성이라는 친구를 청량리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만났어요. 대왕코너 앞에서. 같이 45번을 타고 시조사 앞을 지나서 쭉 왔어요. 근데 가도 학교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태릉 지나서 내려가지고 아마 이 친구가 원주 삼육 중학교를 졸업했는지 아니면 좀 다녔는지 최익원 처장님을 잘 안대요. 그래서 최익원 처장님 사무실로 같이 갔어요. 최익원 처장님이 원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셨잖아요. 최익원 처장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내일 등록해라, 바로. 제가 38번째예요. 영문과에 40명 중에 38번째로 들어왔어요.
나중에 제가 이재성 이 친구를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이 친구를 좀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찾아봤더니 이미 고인이 됐대요. 이상한 섭리였어요. 젊은 나이에 이 친구는 이미 고인이 됐는데, 그래서 그날 만나보고는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3월 2일 날 드디어 이제 영어 회화 시간, 첫 시간이 되었는데, 북교사라고 지금 사무엘관 자리 북교사가 있고 남교사가 있고 그랬어요. 일명 닭장이라고도 불렀죠. 근데 거기서 이제 첫 영어 회화 수업 시간에 미국 선생님이 들어온 겁니다. 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미국인하고 영어 공부를 좀 직접 하고 싶은데, 직접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앤더슨 사모님이었어요. 그때 40명이 들어왔는데 거의 다 저 같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2명만 삼육 출신이었어요. 여기 김남정 교수가 그때 저랑 같은 학년이었고, 이기호 장로가 같이 들어왔어요. 이기호 장로는 나중에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앤더슨 사모님이 천사같이 보였는지 수업이 끝나면 따라갔어요. 앤더슨 사모님을. 그래서 저도 다음 수업이 없고, 앤더슨 사모님도 수업이 없고 그러면은 이제 벤치에 앉기도 하고 또 빈 교실에 앉기도 하고, 제가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까? 간단한 영어로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답변을 한참 해주셨죠. 고기는 왜 안 먹습니까? 한 달 동안 제가 따라다니면서, 이분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영어를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다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말도 나오기 시작해요. 이건 어린이들이 한국말 배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꾸 부모님이 말해주면 그 듣는 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학생들한테 영어를 잘 배우려면은, 영어 회화를 잘 하려면은 원어민하고 결혼해야 된다. 매일 듣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미국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방법은 뭐예요? 룸메이트를 하는 거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앤더슨 목사님은 안도선, 그리고 사모님의 이름은 안도순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선배는 한성민이라고 그때 3학년이었습니다. 영문과 3학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앤더슨 목사님 그 사택에서 같이 산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도 있나? 그래서 이 형을 제가 찾아간 겁니다. 한성민 3학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앤더슨 목사님 그 사택에서 같이 살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앤더슨 목사님한테 1학년 때 침례를 받았대요. 그때 제 마음이 딱, 나도 침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어요. 제가 침례 받은 동기입니다. 이날이 77년 6월 18일이에요. 지금부터 정확히 45년 전 오늘 제가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때 이 앤더슨 사모님하고 또 여름방학인데도 찾아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밀리터리 캠프가 있다고 그러셔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2학기가 되면은 군대에 들어갔다 와야 된대요. 10일 동안. 그때가 유신 때죠. 대학생들이 한참 그 데모를 많이 할 때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때 1학년 때 교련 있잖아요. 교련 과목 중에 열흘은 남한 선생이 있는 문무대 모든 1학년, 전국 대학 모든 1학년들 다 병영 집체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안식일이 끼잖아요. 그래서 우리 1년 선배들이 76학번이죠. 처음 생겼어요. 그해 76년에 처음 생겼는데 문무대에 가서
안식일에 훈련을 거부했다가 뭐라고 그래요? 학적 변동을 당했대요. 학적 변동이 뭐예요? 퇴학이라는 게 퇴학. 네. 교련을 거부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퇴학당했대요. 그래서 앤더슨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2학기 되면은 밀리터리 캠프에 갔는데 안식일 문제 때문에 어떡하냐 걱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9월부터 기숙사에서 이제 그 당시 제일 친했는 신학과에 이경우 그리고 조광상 그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 두 사람은 문무대에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아침잠이 많아요 제가 원래. 근데 5시에 일어나서 같이 저 호수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문무대를 위해서. 근데 그때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아직 새벽이잖아요. 오리온座가 보이더라고요. 오리온座그 삼태성 밑에 오픈 스페이스, 열린 공간, 거기를 통해서 하늘에 들어간다, 그런 초기 문집,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울음이 그냥 터지더라고요.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이 제가 회개한 날이에요. 앤더슨 목사님 집에 같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침대를 받았지만은 그땐 회개를 안 했죠. 근데 이 가을 그날 처음 제가 울음을 터뜨리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열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드디어 이제 문무대에 들어갔는데 금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교관에게 찾아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좀 열애시켜달라, 저만 좀 열애시켜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날 산속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 이제 안식일 오전이 됐는데 우리 김명호 목사님이 오셔서 안식일 예배를 오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화생방 훈련이에요. 그거는 다 나가야죠. 그런데 그때 그 내무반에서 2명이 안 나왔어요. 거부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짐을 다 쌌어요, 나가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에 쟤네들은 학적 변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화생방 훈련을 막 눈물 콧물 막 난 화생방 훈련을 하는데 나갔는데, 또 교관에게 제가 좀 예외시킬 수 없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있던 영문과 친구들이 그러는 겁니다. 너도 나오지 말고 쟤네들처럼 그렇게 하지 왜 여기까지 나와서 그러냐. 그때 제가 마음이 그냥 무너졌어요. 할 수 없이 저는 안식일 오후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두 사람을 봤더니 그대로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도. 나중에 알았던 거는 그 문무대에 총 사령관이 별 2개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투스타 그 장군이 자기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 문무대에서 훈련을 다 원만하게 탈락하는 학생 없이 그렇게 해야만 자기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그냥 퇴학을 안 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해결해 놓으셨어요. 저도 그날 내무반에서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한 다음에. 그리고 신학과는 그때 신학과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최익원 처장님이 신학과는 나중에 해결하자. 그리고 나서 유신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신학과는 결국 안 갔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제게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이 됐을 때 그 한성민 선배가 겨울방학에는 자기 집으로 가니까 2달 동안 내가 대신 살겠다. 이 앤더슨 그 부부가 아주 흔쾌히 허락했어요. 겨울방학 동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여기 학교 사택은 다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조사 사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겨울방학을 지나는 동안에 영어학원 교회를 나갔습니다.
앤더슨 뭐 모든 선교사들의 영화관을 같이 다니니까. 그런데 그때 윤호연 전도사가 있었는데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너무 멋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설교하고 이분이 통역하면 그 리듬을 맞춰서 착착 하는데 제가 볼 때 또 다른 저의 모델이 됐어요, 이분이. 야, 나도 저렇게 통역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학기가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한 일주일 남았는데 앤더슨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랑 같은 반에 이정규라는 복학생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5살이 많았어요, 이분이. 근데 원래 칸트 철학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형이에요. 근데 이 앤더슨 사모님이 얘기하기를 이정규 그 학생이 신학과로 전과한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모님도 저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영어로 I will think about it.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You should pray about it.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했어요? 아, 신학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일주일 만에 제가 신학과로 전과를 했어요. 그때는 언제든지 전과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2학년부터는 이제 신학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들 키워가지고 하나님한테 뺏겼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숙사에 살면서 이제 입맛이 완전히 변해서 집에 가면은 이제 빨간 김치, 젓갈 들어간 김치 못 먹겠다. 그리고 고기도 점점 못 먹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다음에 내가 교회를 다녀도 너희 교회는 안 가겠다. 근데 제가 4학년 때 우리 어머니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때 졸업할 때 대학원이 생겼어요. 신현철 목사님이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오셔가지고 대학원이 이제 문교육부에서 허락이 났습니다. 1회를 뽑는 거예요, 대학원을. 그때 도현석, 김상래 두 사람은 이미 시험을 보고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기로 정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김평한 목사님하고 시골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한 신학과 한 10명 정도가 김평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시골의 아웃포스트, 전초기지를 만들어서 도시를 전도하는 그런, 그리고 요양원, 그런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은 전혀 관계가 없죠. 근데 군대부터 다녀와야죠.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위생병 학원을 다녔습니다. 신설동에 가면은 한국간호보조학원, 지금 이 자리예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나요? 위생병 학원, 이렇게 써 있어요. 2달 동안 이제 위생병 훈련을 거기서 간호보조학원에서 하는 겁니다. 8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2달이 거의 이제 돼서 군의관이 와서 시험 봐서 붙으면 위생병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저희 선배들이 이제 예비역, 군대 갔다 온 형들이 저를 보면은 너는 군대 가면 헌병이거나 아니면 특전사, 공수부대로 갈 것 같다. 키가 커서. 그래서 항상 두려워했어요. 제일 군기가 센 데잖아요. 헌병 아니면 특전사. 그래서 위생병 학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재욱 학생이 저를 보더니 자기 이모부 고영 목사님이 서울 영어학원의 원목이신데 영어 좀 잘하는 학생, 요번에 졸업하는 학생 없냐,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도연석하고 저를 추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영 목사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더니 일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같이. 대학원생을 이제 교육전도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학원의 그 윤호연 전도사, 그분처럼 되고 싶었는데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군대를 취소하고. 그때 역시 대학원 이미 시험은 다 끝났어요. 근데 한 자리가 남았대요.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을 거의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 석사장교라는 게 생겼습니다. 국가전문요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서울대 공대, 이공대 학생들만 대상이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외국하고 비교하면은 외국 학생들은 30이 되기 전에 박사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그게 안 된다. 군대 때문에. 그래서 박사 학위를 32 전에 할 수 있도록 국가전문요원 이렇게 불러서 6개월 훈련만 받고 소위가 되면서 제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전국 대학에 확대한 게 바로 우리가 처음이에요. 서울대만 있었던 것이. 근데 우리가 대학원 들어갈 때는 몰랐죠.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대학원이 끝날 때쯤에 생겼습니다. 근데 그래서 6개월 훈련만 받고 군대를 해결했어요. 전두환, 노태우 아들들도 이 출신입니다. 그리고 9년간 유지하다가 이게 폐지됐어요.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가 이렇게 사귀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저는 휘문을 다녔고 저희 집사람은 서울삼육 출신이니까. 이건 제주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옛날 교실 만들어 놓은 데서 찍은 사진이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82년도에 삼육대학 식품영양과로 왔습니다. 근데 그 해 82년 제가 대학원 2년 차가 됐는데 그때 파송 목사님 이런 제도가 없을 때니까 신학과 목사님들이 다른 탁과 교양 성경을 다 가르칠 수가 없죠. 여러 과가 그때 신설학과가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도연석, 김상래 이 세 사람이 이제 탁과 성경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교양 성경을. 아직 대학원생인데. 그래서 이제 식품영양과를 제가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 지도를 핑계로 식품영양과를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우연안에 와서 아주 재미난 말을 한마디 했죠. Married up 이렇게 말했어요. 뭐예요? 결혼 잘해서 출세했다. 결혼해서 업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당신이나 나나 결혼을 잘해서 출세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그래요. 그 소식을 듣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도 메리드업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키는 제가 조금 더 크지만은 그 밖에 우리 집사람이 훨씬 저보다 마음도 크고 또 통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결혼 초부터 저희 집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하자는 대로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딸을 낳았을 때 이제 딸을 키워줘야 되니까 일부러 그 대방동 집을 팔고 휘경동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그런데 어느 날 류을기 목사님이 그때 원장님이 저를 불러서 대구 학원을 개원한다. 이제 그때만 해도 4개뿐이 없었습니다. 학원이 서울, 부산, 영동, 광주. 근데 5번째 학원 대구에 개원하는데 제가 그때 인준 목사가 됐을 때 인턴이 끝나고 대구에 가면은 학교도 많이 있고 전문대학도 많고 대학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새 출발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저에게 발령을 내시겠다 그러셨어요. 부모님까지 오셔서 저랑 같이 살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발령이 나면은 꼼짝없이 대구로 가야죠. 그런데 그때 서울위생병원에 재정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바뀌었어요. 류을기 목사님이 서울위생병원 원장님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새 원장님이 한상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얼마 뒤에 저를 부르시더니 대구에 안 가도 돼. 그래서 그냥 저는 서울학원에 있다가 얼마 뒤에 대방학원이 또 오픈했습니다. 네, 대방학원을 시작할 때 오충환 목사님이 가시게 됐어요. 제가 이제 원목이 됐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 아시죠? 발레리나. 그 어머니가 우리 영화공교회 집사님이에요. 도로가 회장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영화공교회 장로님이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며칠 동안 의식을 못 찾고 계시는데 그 따님이 이제 와서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기름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전병덕 목사님하고 그때 우리 영화관 총무로 계실 때 같이 기름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깨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989년에 제가 안수를 받고 나서 우리 아버지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오시더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뭐 계시록에 그 계시를 받으셨나 그랬더니 큰성 바벨론이 우리 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 누나 지금 저 뒤에 와 계신데 우리 누나도 이제 얼마 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88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미국 방문을 갔어요. 이때는 비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 미국 대사관 앞에 줄이 쫙 섰는데 10명 중에 1명 비자 받을까 말까. 그런데 저희가 기적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린다고 앤드루스를 방문을 갔습니다. 그때 안금영 목사님, 남대근 목사님이 앤드루스에 계실 때요. 우리 안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정성껏 저녁을 대접하셔서 여기 이 아파트, 메이플로드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선 안 목사님, 남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무조건 와라. 지금 도현석이 먼저 와서 2년 전에 공부하고 있었어요. 너도 무조건 와라. 그래서 앤드루스로 가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89년에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학교에 사표를 내고 집사람의 그 퇴직금이 꽤 됐어요. 저는 제 퇴직금은 비행기 값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버님이 주신 돈하고 1만 불을 마련했습니다. 꽤 큰 돈이었어요. 1만 불이면. 근데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중고차, 미국은 차 없이 못 사니까 2,500불 들었어요. 첫 학기 등록금을 2,000불 냈어요. 두 번째 학기 또 2,000불 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미 떨어져 버렸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지금 이 교회를 그때 지었어요. 건축원금 또 꽤 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공부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일할 때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학생 비자는 원래 캠퍼스 안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20시간까지만. 캠퍼스 밖에서 일하는 건 불법입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앤드루스의 부총장님 닥터 페이너가 어느 날 한국 학생들을 다 불렀어요. 크리스마스 때쯤에 불러서 파티를 해주면서 자기가 한국에 리크루트를 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이분이 유니버시티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대학 발전 부총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말하면 대외협력 처장이죠. 근데 앤드루스는 이제 부총장이 4사람이니까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대학 발전 거기에서 학생 리크루터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한국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한국에 곧 가는데 아이디어를 좀 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다가 영어 학원에 꼭 가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학원에 가라고 쓴 사람이 너냐?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한국에. 그리고 앞으로 한국 학생들을 상담하는 목사로 일해달라. 리크루터하고 한국에 가서 학생들 리크루터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일본 목사는 이미 있었어요. 한 2년 전에. 그 당시 일본에서는 일본 현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미국 유학 가는 게 더 쌌어요. 일본의 버블 경제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목사는 1년이면 한 30명 정도 학생을 데리고 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올 때니까 그걸 해달라.
등록금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분 덕분에.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한국에서 이제 전화가 오면은 I-20 그 입학 원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I-20가 와야만 그걸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학생 비자를. 근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교무처에 찾아갑니다. 입학관리처에. 그러면 거기 여자 직원이나 또 뭐 알바하는 여학생이 앉아 있는데 서류를 이만큼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뒤져가지고 거기서 한국 학생을 제가 찾는 겁니다. 이 학생 지금 난리 났다. 빨리 I-20 보내줘야 된다. 그걸 안 하면은 한 달, 두 달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1년에 많은 학생들을 리크루트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 반 만에 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딱 끊고 나니까 어카운트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공부할 때까지 제가 필요한 재정을 다 허락하신 겁니다. 앤드루스 동문회 2년마다 한 번씩 이 페이너가 왔었어요. 그러면 저는 게스트룸 준비하고 또 이분이 오면 동문 다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그 닥터 페이너 덕분에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그동안 쭉 가르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를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 강의평가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인상 깊었던 수업입니다. 저는 이 강좌를 통해 감명받고 울기도 했습니다. 또 한 학생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또 모든 어수선한 성경 지식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또 이거는 유아교육과 학생이 쓴 이야기인데 기독교 인문, 지금 인성 과목이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침례를 받게 됐는지 쭉 이런 이것이 가장 저에게 보람 있는 삼육동의 생활이었습니다. 자, 2006년에 저는 미국에 갈 때마다 꼭 앤더슨 목사님을 수소문해서 그 집을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앤더슨 사모님이. 그 딸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고, 이 오른쪽 사진은 아들이 그 화가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래서 거의 똑같이 이 어머니 살아생전 모습을 그린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202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로 요양원에 코로나가 뚫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의 그 평소의 성격대로 아무한테도 폐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제가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뭐 외국 여행도 한 번도 못 가셨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가신 게 아니라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한사코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돈을 도로 다 돌려줬어요. 우리한테. 우리 어머니의 성격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비록 이 세상의 좋은 곳은 구경시켜드리지 못했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반드시 저 하늘의 별나라를 여기저기 더 좋은 여행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가장 효력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이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각 개인은 모든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생애를 살며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같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고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작은 축복이라도 더 많은 격려를 받을 수 있다.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기억하자. 주께서 우리의 생애에 우리를 대우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백성 앞에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고 말하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14만 4천도 이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는 바로 경험의 노래입니다. 체험한 사람들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가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우리의 경험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매 발걸음을 주목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린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생업에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적절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신 지나간 모든 그 길들을 잊지 않고 차곡차곡 저희들이 그 기억의 창고에 잘 간직하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모든 선한 손길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